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폰 12 프로 그리고 아이폰 12가 드디어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언제나 가장 기대되고 떨리는 순간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마진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빡시게 한 패키징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하긴 했지만 그건 그냥 포장하는 말들이고요. 5G 모듈과 관련된 비용을 충전기와 이어팟 그리고 이렇게 얇아진 두께만큼 저렴해진 배송비로 때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아도 가격 하나는 만만치 않은 액세서리들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것들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선택한 색상은 그린 컬러의 아이폰 12, 골드와 퍼시픽 블루 색상의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아이폰 12를 먼저 까보면 본체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패키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체와 패키징 사이의 공간은 거의 없어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12 미니의 박스는 요것보다도 훨씬 작겠네요. 친환경 냄새가 듬뿍 나는 종이로 바뀐 스크린 프로텍터를 벗기고 보면 요게 아이폰 12의 그린 컬러입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는 조금 연한 그린인데 요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밑에는 타입C to 라이트닝 케이블, 반토막이 나버린 설명서와 애플 스티커 그리고 심카드 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아이폰 12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 쓸데없는 설명서를 제외하면 so simple.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의 패키징은 블랙의 기본 테마에 퍼시픽 블루는 짙은 파란색 그리고 골드는 금색의 배경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컬러감이 골드. 잘 샀어? 잘 샀어. 훨씬 더 비싼 프로 모델이라고 해서 패키징에서 다른 점은 없고요. 박스와 기기의 색상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단촐해진 패키징에서 살짝 욕이 나오지만 디자인을 보면 그래, 환경 열심히 지켜라. 아이폰 12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유광 글래스로 마감되었는데요. 그린 색상이 생각보다 저렴해 보인다고는 하지 않고 톡톡 튀는 예쁜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티 라떼 만들다가 우유를 콸콸 쏟아서 연해진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162g의 무게가 정말 가볍습니다. 반면에 12 프로는 서지컬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과 무광 글래스로 마감돼서 정말 고급짐의 끝판왕 같은 느낌입니다. 골드 컬러를 보면 역대 아이폰 중에서 가장 샤이니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이폰 12 프로 중에서 유일하게 공정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다른 컬러보다는 조금 더 반짝이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시픽 블루는 이번 시리즈의 포인트 컬러답게 깊은 블루, 네이비를 잘 표현했고 프레임과 후면 글래스의 일체감이 정말 좋습니다. 아이폰 유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사실 색상이잖아요.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색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골드 컬러는 북미, 즉 미국 버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사이드에는 국내 버전과 다르게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버전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밀리미터 웨이브 상용화 계획이 없고요. 미국에서도 일부 지역, 아주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밀리미터 웨이브 모듈 무게로 2g 더 무겁고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놓은 것 같은 프레임 디자인보다는 저는 조금 더 깔끔한 마감과 어찌됐든 쥐똥만큼 가벼운 국내 버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변경된 아이폰의 디자인,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진 프레임 덕분에 손에 쥐었을 때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들고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모두 조금 더 커지고 납작해졌어요. 초창기 아이폰의 각진 디자인 감성이 충만해서 기분은 좋은데 솔직히 손으로 파지할 때의 그립감은 저는 11 프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분들이 중국발 관종 사진을 보고 이거 손이 베이냐, 사과 깎을 수 있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에 쥐었을 때 마감이 조금 샤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절대로 손이 베이거나 사과를 깎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먹는 걸로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얼핏 보면 아이폰 11 프로와 비교해서 측면이 각진 거 말고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세세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12 프로의 사이즈는 그냥 눈으로 봐도 확 차이 날 만큼 길어졌고요. 스피커 구멍은 6개에서 5개로 하나가 줄었고 디스플레이 측면 굴곡도 사라졌습니다. 진짜 완전한 플랫이에요. 그리고 베젤 사이즈가 실제로 줄어든 것 같진 않지만 프레임 때문에 11 프로보다는 훨씬 얇아 보이는 것도 디자인적인 장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디자인은 정말 누가 봐도 예쁘다 할 만큼 좋아요. 특히 글로시한 마감으로 후면에 지문이 잘 묻는 아이폰 12와 비교해서 프로 모델의 무광 글래스 마감이 진짜 좋습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의 고급진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은 무거운 무게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지문이 잘 묻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더 예뻐 보이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아이폰 12 시리즈는 5나노 공정의 A14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습니다. 뭐 아이폰의 AP 성능이야 언제나 최고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말고도 더 있죠. 아이폰의 쥐똥만한 램으로 우리 아이폰 유저들이 항상 고통받는 게 앱 리프레시잖아요. 6기가의 램을 가진 아이폰 12 프로와 4기가의 램을 가진 아이폰 11 프로의 램 매니지먼트를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앱들이랑 게임들을 랜덤으로 배치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앱 실행 속도도 아이폰 12 프로가 더 빨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씩 실행을 시켜봐도 아이폰 12 프로는 백그라운드에서 잘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꼴랑 2GB 차이인데 결과물은 조금 놀랍네요. 이렇게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AP의 성능, 램, 배터리, 그리고 방수 방진처럼 홈페이지에서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펙적인 변화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변화, 바로 5G입니다. 알아요. 진정해. 애플이 이벤트에서 몇 번이나 언급한 것처럼 5G가 무선통신의 미래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5G를 쾌적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4G, LTE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이폰 12 시리즈는 요 징글징글한 5G 덕분에 4G를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죠? 아이폰 12 시리즈는 전 모델에서 5G를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인텔 모뎀에서 퀄컴 모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게 아마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인텔 모뎀을 사용하는 아이폰 11 프로 그리고 퀄컴 모뎀을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를 둘 다 LTE로 잡고 속도를 비교해 보면 퀄컴 모뎀을 탑재한 아이폰 12의 데이터 속도가 유의미하게 빠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신호가 몇 초간 가출한다거나 갤럭시에 비해 데이터가 묘하게 느리다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건 사실 아이폰 때문이 아니라 인텔 모뎀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2 시리즈는 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속도나 안정성에서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5G가 욕을 정말 오지게 먹고 있지만 이렇게 으짜다 보니까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박싱을 하면서 만져보니까 진동이 조금 변한 것 같은데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런데 묘하게 진동이 약해졌어요. 뭔가 깊이감도 얕고 세기도 약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확 뜯어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느낌상으로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데요. anyway, 기타 배터리나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환경 드립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맥세이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12 시리즈의 후면에는 무선 충전 코일과 함께 액세서리를 부착할 수 있는 자석들을 배치해 놨는데요.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아이폰 후면에 붙여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매그넷 페이퍼로 한번 보면 하단 스피커와 함께 동그랗게 배치된 자석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맥세이프도 보면 동일하게 자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력은 충분히 강해서 애지가 나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 무선 충전기와는 다르게 폰을 충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발표할 때나 지금이나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맥세이프를 아이폰보다 먼저 받아서 사용했었는데 아이폰 12가 아닌 아이폰 11 프로 혹은 아이폰 SE에서는 속도가 예상보다 실망스러웠어요. 아니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아이폰 11 프로에 붙이면 5W도 채 안 되는 속도로 충전되기 때문에 배터리 1%를 채우는데 무려 2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아마 맥세이프에 들어있는 NFC가 아이폰을 태깅해서 출력을 제한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폰 11 시리즈나 10S, 1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애플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 모델에 속아서 맥세이프를 구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아이폰 12도 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사용해보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와 관련된 첫인상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요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 아, 이렇게 늦게 받을 줄 알았으면 직구 안 했지 진짜.